우선 큐브플로우 소개에 앞서서 머신러닝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머신러닝을 하기 전에 보통 생각을 해보면 이런 코어 알고리즘을 포함하는 머신러닝 코드가 굉장히 큰 영역을 차지하고 데이터에 대한 준비나 확인 작업, 그리고 머신러닝이 수행되는 인프라 작업들, 그리고 머신러닝을 이용한 분석, 그리고 모니터링 등 기타 영역들은 굉장히 작은 영역을 담당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머신러닝을 실제로 해보면 이런 코드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런 데이터의 준비 작업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소요가 되고요. 이런 머신러닝이 수행되는 인프라 환경, 그리고 머신러닝을 이용한 분석, 그리고 그런 과정들의 모니터링,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관리되는 매니지먼트 툴 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래서 머신러닝을 하다 보면 이런 세 가지 영역에 관련해서 문제에 좀 당면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준비나 가공, 그리고 익스페리먼트, 트레이닝, 서빙 등을 어떻게 연결을 해서 잘 사용을 할지, 그리고 이런 익스페리먼트나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반복되는 환경 구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성을 할지, 그리고 이게 머신러닝이 뭐 제가 혼자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뭐 이게 회사 사람들이 전부 해야 된다, 아니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러한 시스템 확장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큐브플로우라는 걸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큐브플로우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머신러닝을 모든 사람들이 쉽게 개발하고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네, 큐브플로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간략하게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는 구글에서 만든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이고요. 여러 노드를 묶어서 클러스터를 구성을 해주고 그 클러스터에 컨테이너를 배포, 그리고 만약에 컨테이너에 문제가 생기면 해당 컨테이너를 복구하는 기능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컨테이너를 추가하거나 복제하거나 업데이트하거나 롤백하는 등의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쿠버네티스의 정말 기본 기능만을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은 오늘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관계로 오늘 그 부분은 생략을 드릴 거고, 자세한 내용은 쿠버네티스 공식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다시 큐브플로우로 돌아와서 큐브플로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머신러닝 작업을 쉽고 확장성 있게 해주는 프로젝트고요. 이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온프렘 환경에 베어메탈 서버나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좀 다양한 환경에서 확장성 있게 머신러닝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노트북에도 큐브플로우가 설치가 되면 머신러닝의 하나의 개발 환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큐브플로우가 추구하는 바로는 이렇게 좀 손쉽고 지속적으로 그 다양한 인프라를 이용을 해서 모델링, 훈련, 배포, 서빙 등을 지원하는 게 목표고요. 이러한 머신러닝 구성 요소들이 좀 너무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서 하나가 안 되면 이거 다음이 안 되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관리 및 배포되는 환경, 그리고 데이터나 GPU, 노드 증가 등의 스케일링이 필요한 경우에 따른 확장성을 가지는 게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손이 많이 가는 반복적인 머신러닝 환경 작업들을 이런 큐브플로우 시스템에 위임을 해서 개발자들은 개발에 집중을 하고 개발된 내용의 트레이닝이나 서빙 등은 큐브플로우에 위임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큐브플로우가 포함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인데요. 우선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주피터 허브와 그리고 주피터 허브 기반의 주피터 노트북에 대한 생성 관리 등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멀티 아키텍처의 분산 트레이닝 환경을 제공을 하고 그런 모델 서빙을 위한 멀티 프레임워크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AI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아고나 파키뎀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서 인테그레이션 도구들을 제공을 해서 좀 더 쉽게 그런 머신러닝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어 있고요. 이런 K존넷 패키징 도구를 사용을 해서 트레이닝이나 서빙 등을 수행을 할 때 그런 설정 등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K존넷은 그 제이슨을 기반으로 하는 템플릿 랭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은 저희가 데모 시간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간략하게 큐브플로우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요. 우리가 왜 큐브플로우를 사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컴포저빌리티, 포터빌리티, 스케일러빌리티 영역으로 해서 세 가지 영역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은 컴포저빌리티인데요. 네, 보시는 화면이 그 머신러닝을 위한 하나의 생성된 워크플로우의 전체적인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준비부터 트레이닝, 서빙 등의 서비스들이 결합이 되어서 머신러닝이 수행되게 되는데, 이러한 하나의 워크플로우에서 큐브플로우는 트레이닝 영역, 모델이 개발되는 영역, 그리고 서빙되는 영역들을 담당을 해서 이러한 것들을 유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포터빌리티입니다. 우선 익스페리먼트 환경을 예로 들면 하드웨어나 GPU나 TPU 등의 엑셀레이터, 그리고 운영체제, 런타임이나 드라이버 등의 인프라스트럭처 영역이 있고요. 이 인프라 영역 위에서 모델이 개발되고 화면이 개발되고, 그리고 모델 개발을 위한 툴이나 프레임워크들이 지원이 되고, 그리고 스토리지와 연관이 되어서 하나의 모델이 개발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개발된 모델을 컨테이너화를 통해서 이런 머신러닝을 위한 워크플로우에 쉽게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럼 좀 더 환경을 좀 더 확대를 해보면, 개발을 위한 익스페리먼트 환경, 그리고 실질적인 트레이닝을 위한 스케일러블 트레이닝 환경, 그리고 이 트레이닝이 완료가 되면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진 서빙 클라우드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프라의 영역은 쿠버네티스가 담당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머신러닝을 위한 워크플로우들은 큐브플로우가 담당을 하게 되어서 각 영역에 쉽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스케일러빌리티 영역입니다. 그런 최근에 머신러닝의 사용이 점차 확대가 되고 이제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리소스에 대한 사용량 증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게 되는데, 트레이닝이 증가되고 개발이 증가가 되고 이러면서 GPU나 TPU 등의 더욱더 많은 엑셀레이터들이 필요로 하게 되고,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의 처리나 준비 작업들이 많아지면서 더욱더 많은 컴퓨팅 자원들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위한 더욱더 고성능의 스토리지와 데이터의 이동이 빈번해지면서 더욱더 고성능의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로 하게 되고요. 기존에는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한두 명이 개발을 진행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그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포함한 인프라스트럭처 전문가, 분석 전문가,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이 전부 다 더욱더 큰 규모의 팀이 되어서 협업하는 환경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모델의 생성, 그리고 좀 불필요한 트레이닝을 제거하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익스페리먼트와 인테그레이션이 필요로 하게 되고요. 큐브플로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런 하드웨어적인 관리 부분이라든가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협업 환경들을 쉽게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런 큐브플로우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그런 AI, ML 서비스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AI, ML 개발 환경의 구성이 필요로 하게 되었고요. 그런 개발 환경 구성을 위한 필요 요건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은 AI, ML을 위한 빅데이터의 저장과 처리가 필요로 하고요. 데이터들이 처리되는 과정들의 자동화가 필요로 하고, 그리고 다수의 그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위한 툴이 제공이 돼야 되고, 그리고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그리고 온프렘 환경 등 그런 멀티 클라우드를 지원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관리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머신러닝도 일반적인 IT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지속적인 AI, ML 환경의 변화에 따른 빠른 대응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저희가 지금 오전에 한번 보셨을 그림인데요. AI 엔지니어링 프레임워크라는 것들을 만들고 있고요. 기존의 소규모 팀이 진행하는 실험들을 전사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좀 전체적으로 큰 트레이닝과 그런 라이프 사이클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에서 배포까지의 워크플로우 관리, 그리고 협업 환경, 개발자나 다른 사람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협업 환경, 그리고 생성된 모델에 대한 재사용, 혹은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 등의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좀 쉽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들을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주피터 노트북이나 텐서플로우, MXNet 등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툴이나 라이브러리들을 제공을 해서 그런 표준 개발 환경을 제공을 하고, 그런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버전 관리나 개발된 모델에 대한 버전 관리를 지원하면서 그런 AI 개발에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부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트레이닝을 위해서 쉽고 빠른 분산 모델 학습, 그리고 지능형 병렬 처리를 통한 실험 가속화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보시는 화면이 그 AI 엔지니어링 프레임워크의 워크플로우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의 준비에서 모델 준비, 모델 개발, 그리고 모델 확인이라는 디벨로먼트 영역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프로덕션 레벨로 가서 디플로이 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큐브 플로우는 모델에 대한 준비, 그리고 모델 개발, 모델 확인이 이루어지는 익스페리먼트 영역과 모델 빌딩과 모델 확인이라는 트레이닝 영역,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되는 디플로이 영역을 담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큐브플로우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보여드릴 데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여드릴 데모는 GitHub 이슈 타이틀 자동 생성 데모고요. 보통 개발자들이 GitHub에 이슈를 등록을 할 때 먼저 내용을 막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막 작성을 하고 최종적으로 고민을 하는 게 제목을 어떤 걸로 쓸지 많이 고민을 해요. 좀 좋은 제목을 써야 사람들이 많이 봐줄 거고 해결을 빨리 해줄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이제는 머신러닝이 대신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릴 거고요. 왼쪽에 보시는 UI 화면이 저희가 최종적으로 보여드릴 서빙 레이어와 UI가 연결이 되어서 서비스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 화면은 저희가 데모 마지막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모 시나리오는 처음에 익스페리먼트 영역인 주피터 노트북을 생성을 하고 그 생성된 노트북 안에서 모델 개발을 진행을 할 거고요. 다음으로는 이 개발된 모델을 이용해서 트레이닝하는 부분, 그리고 트레이닝이 완료가 되면 그런 그 트레이닝된 모델을 이용해서 디플로이하는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게 오늘 데모의 워크플로우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우선은 쿠버네티스와 큐브플로우라는 환경 안에서 각 익스페리먼트 환경, 스케일러블 트레이닝 환경, 그리고 서빙 환경이 있고요. 각 환경에 맞게 익스페리먼트 환경에서는 주피터 허브를 통해서 노트북을 생성을 하고 모델 개발을 하게 되고요. 모델 개발이 완료가 되면 해당 개발된 모델을 컨테이너화해서 다커 형태로 배포가 되고 해당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트레이닝을 하고 그 트레이닝이 완료가 되면 서빙이 되는 그런 단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라이브 데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게 저희가 큐브플로우를 사용을 해서 이 머신러닝을 수행하는 작업을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개발 단계는 큐브플로우를 사용하던 안 하던 거의 같은 스텝을 거쳐야 됩니다. 노트북을 생성을 하고 노트북 안에서 개발을 하고 확인을 하는 작업들이 필요로 한데 큐브플로우를 이용하게 되면 그 다음에 트레이닝부터 서빙까지의 영역들, 그래서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그 이미지를 이용해서 트레이닝 잡을 실행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아까 한 거는 그 K손의 템플릿을 만들고 뭐 파라미터 설정을 통해서 실행을 한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빙도 마찬가지고요. 디플로이 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만약에 이게 큐브플로우가 없다고 하면 좀 약간 과장된 부분도 있긴 한데요. 이런 인프라스트럭처 셋업부터 필요로 해서 그런 어떤 클러스터를 이용해서 스케줄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할지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결정이 되면 그 트레이닝된 모델을 각 서버에 배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트레이닝을 실행을 하게 되고 트레이닝이 완료가 되면 디플로이를 하게 되고 디플로이된 모델에 대한 서비스를 위해서 로드 밸런싱을 한다던가 그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큐브플로우를 통해서는 굉장히 간단하고 쉽게 그리고 큐브플로우에 완전 위임을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큐브플로우를 하면서 만났던 문제점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큐브플로우 시작하면서 우선은 GPU 환경을 포함하는 그런 클라우드 환경이 필요로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일단 없었고 그리고 데이터 처리를 위한 스토리지가 필요로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런 것들이 없어서 트레이닝과 서빙을 위한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각 뭐 트레이닝이나 서빙 등에서 사용될 스토리지도 따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큐브플로우는 아직 현재 그 0.3 버전이 릴리즈 될 정도로 굉장히 낮은 버전을 가지는 현재 진행형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예제나 이런 테스트들이 GCP 기반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는 GCP가 없기 때문에 그런 예를 들면은 주피터 노트북을 위한 블록 스토리지가 필요로 했는데 그게 GCP의 PD 기능을 이용하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거를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지 바인딩을 위한 그런 쿠버네티스 설정을 확인을 했고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큐브플로우의 배포 설치 코드를 수정을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다른 서비스들과의 연동이 좀 필요로 한데 주피터 허브와 인증 시스템을 연동한다거나
그런 머신러닝 수행 과정에 모니터링 등이 필요로 하게 되어서 저희도 이제 이런 것들을 추후에는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를 위한 오픈 소스와 연동을 부분을 확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피터 허브와 LDAP 연동을 확인해보고 있고 텐서보드를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큐브플로우는 현재 계속 버전업 중이고요. 저희는 계속 빠르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향후 계획인데 저희의 최종 목표는 그런 AI HPC 환경을 구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뭐 기존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의 반복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빅데이터에 대한 수집, 저장, 처리가 가능해야 되고 그런 AI 데이터를 위한 데이터 중심의 데이터 플로우 관리가 필요로 하고 그리고 GPU 풀을 관리하고 좀 다수를 위한 AI 개발 툴이 제공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컨테이너화되는 작업들을 통해서 좀 더 작업을 쉽게 하고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쿠버네티스 기반의 환경 구성을 저희는 고려를 했고요. 그래서 보시는 하단의 그림처럼 데이터의 플로우를 관리할 빅데이터의 환경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위에서 AI 개발이 이루어질 익스페리먼트 트레이닝 서빙 등의 플로우가 담당을 하게 되고요. 쿠버네티스 위에서 얹어지는 그런 AI 개발 환경을 하나의 아키텍처로 묶어서 그런 AI HPC라는 그런 환경 구성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